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잘 지내고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추석도 가깝고, 예, 이제 과일이나 핵곡식들이 좀 햇볕을 받아서 예쁘게 익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은 실전사주를 통해서 실전사주를 분석하면서 이 안에서 쉽게 용신을 찾는 어떤 비법, 세상에 비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기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용신을 찾아야지 내 인생의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지, 어떨 때 나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 타이밍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신을 잡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용신이 많이 작용하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행이 다 골고루 갖춰진 그런 사주보다는, 오행이 골고루 다 갖춰진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용신과 기신의 그 구간에서 본인이 이렇게 막 커다란 변화를 느끼거나, 그러니까 막 인생이 확 뒤집히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안정성은 좀 있긴 하죠. 그런 안정성은 있는데 용신이 좀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은 좀 많이 쏠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쏠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고요. 운에서 용신이 아주 강하게 이제 와줄 때 그때 또 대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좀 이제 노려야 되고, 그 전에는 이제 좀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요.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이 다르죠.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굵고 짧더라도 그 굵을 때 뭔가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심리도 사실은 사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사주는 정말 아무리 봐도 심리학이에요. 어찌 보면 심리학보다도 더 개인의 그런 깊은 내면을 터치해 줄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보이고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는 물론 이제 운의 영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긴 하지만 일단 그분의 사주를 보면서 그분의 심리를 읽어드리고, 그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떤 면에서 힘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드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굉장히 안정감도 좀 느끼시고, 오히려 그 아주 가까운 사람보다 전혀 남인 저에게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가까운 그런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더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사실 많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가족들과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내시거나 의를 끊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뭐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참 많이 힘드셨으니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셨겠죠. 일단은 용신 잡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사주에서 좋은 타이밍과 나쁜 타이밍, 그리고 내가 일을 벌려도 되는지, 이때는 내 마음이 들썩거리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신해생으로 이제 51세 맞나요? 51세 남성분이시고요. 본인이 이제 원하셔가지고 본인의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풀면서 용신을 잡는 방법을 같이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삶이 뻑뻑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제 저한테 오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사주에 대해서 일단은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잘 통하고요. 하면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빨리 캐치하시기 때문에 저도 상담하기가 상당히 좀 편하고요. 설명해 드리기에도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어찌 보면은 완전 초짜 전혀 말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힘들지, 사주를 조금만 알아듣더라도 저희가 해주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 본질을 좀 깨달으실 수도 있고, 저희도 사실은 돌려서 말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희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덜 난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전 사주를 통해서 용신을 최대한 쉽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행이 골고루 있고 조우가 잘 갖춰진 그런 사주에서는 용신을 잡는 게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용신운과 기신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신이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많이 치우친 사주, 많이 치우친 사주에서 용신이 많은 기능을 하고, 용신이 또 이제 강하게 오느냐 잘려서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용신이 내 사주에서 모처럼 찾아온 용신인데 아주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갈지 그냥 무만 썰고 갈지, 그거는 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용신도 100% 활용할 수 있는 용신으로 오느냐, 반만 잘려서 와서 좋다마는 그런 용신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를 분석하면서 용신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일단은 특징이 화가 없죠? 그죠? 화가 없어요. 화가 없고 토 있고요. 자, 화가 없다. 그 다음에 금도 있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굉장히 좋을 때 태어났죠. 그쵸? 이제 무토는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토면은 인묘진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관대 계절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좋을 때, 모내기 할 때 그때 태어난 아주 강한 사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중에 임수가 떴기 때문에 이제 편제격이에요. 그쵸? 격보다 저는 이 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마다 이제 이론이 조금씩 분분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무토라는 땅은 진월에 해야 되는 일이 을목이나 간목을 키우는 일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월에 태어난 이 무토가 을묘가 있으니까 이제 을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에 심어지는 그런 벼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벼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관에 해당되는 거죠. 정관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해야 될 인생의 나의 어떤 숙제, 나는 어떤 역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늦게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어떤 인생,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시점을 깨닫는 게 조금 약간 늦을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지지가 임묘진이에요. 그쵸? 임묘진에 그 대표격인 또 을목도 떠 있고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관살이 과다한 사주죠. 관살이 과다한 사주예요. 3개 이상이면 이제 이게 지지의 이제 방합이나 삼합을 짜는데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관으로 봐야 돼요? 살로 봐야 돼요? 3개 이상일 때는 다 살로 보시면 됩니다. 예. 3개 이상은 과다한 걸로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무토, 그나마 이제 기토가 아닌 게 다행이긴 하죠. 무토라는 넓은 땅에 이렇게 좀 감내는 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관살 방합을 짜고 있다라는 건 인생이 굉장히 힘이 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지는 본인의 이제 속마음이잖아요. 그쵸? 본인이 그만큼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관 생활을 오래 못하고 같은 직업군에 있어도 자꾸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쵸? 그분들이 사실 뭐 업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서 더 힘들까?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고, 이렇게 지지의 관살을 깔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어떤 잔소리를 듣고 똑같은 회사의 어떤 방침을 따르라는 그런 무언의 푸시 압박 같은 거를 더 못 견디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혼이 나도 이분들은 그날 밤잠을 설치고 내가 정말 여기 계속 있어야 할까?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죠. 예.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직업이 1000만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못 있어요. 오래 못 있으면 퇴직금도 못 받고 오래 못 있으면 삶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인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금도 좀 안 좋은 게 진월에 진월에 모내기를 해서 이제 논에다가 이제 막 옮겨 심었는데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는 쨍쨍찌는 병화가 필요해요. 그쵸? 병화를 보고 이 벼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시점인데 모내기를 막 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모습이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공도 굉장히 안 좋아요. 본인이 키우려고 하는 이 을묘, 이 진월에 을묘를 키우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려면 이 병화가 필수인데 병화를 못 쓰게 병화를 가리는 이 임수가 계속해서 폭우로 쏟아지면 이 을묘가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럼 을묘가 자랄 수 없다는 건 본인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고 본인이 타고난 사명이고 그죠?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한데 을묘를 자꾸 이 임수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무토에게 있어서 이 임수는 편제죠. 그쵸?
편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편제는 그야말로 정제와 다르게, 정제는 아침에 눈 뜨면 당연히 세수하고 머리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다리가 무거워도 매일매일의 일상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다면, 편제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많이 반응하는 그런 인자죠.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매일 가야 되는 회사라는 곳은 나의 어떤 컨디션이나 나의 모든 어떤 기본적인 감정의 변화나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주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가 매일매일 이 사람은 나와서 그 월급에 상응하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편제는 너무 들쑥날쑥하는 그런 기운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그때그때 굉장히 넘나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은 회사를 안 갈 수 있을까, 자꾸 머리를 쓰게 되고, 자꾸 뭔가 핑계를 만들게 돼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직장 내에서는 이 사람은 뭔가 그 인사고과나 근태 관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인원을 감축해야 될 때 1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편제격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이렇게 관살이 중중하면 몸의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를 가는 게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일정의 수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제적인 그런 삶보다는 정제적인 삶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편제적인 삶을 산다면 일단 사주가 굉장히 신강하면은 이제 사업적으로 돌아서서, 이제 내가 사장이 된다면 내가 내 근태 관리나 나의 어떤 스케줄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신약하기 때문에 어떤 편제적인 삶을 살기가 좀 힘들죠. 편제적인 삶은 이제 정말 신강해서 내가 사업체를 꾸리고, 내 사업체를 꾸리면서 내가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사주가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하기에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은 꾸역꾸역 힘들어도 이제 관을 취해서 본인이 월급을 받는 형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선 재생살이 되는 거죠. 그쵸? 재생살이 돼요. 그럼 재생살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계속 살을 생하는 거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자꾸 내가 살을 만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가중이 너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쟤는 내 루틴이에요. 열심히 회사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아서 내가 사는 건데,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생활이 남들이 느끼는 고통이 10%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50%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왜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특히 신강하고 좀 체력적으로 잘 받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 체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분들은 삶이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큰 전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은 이제 먹고 사는 게 인생의 화두일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관이 아니라 살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자꾸 식신행위를 해야지 되는 곳이 또 직장 생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관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틀이 굉장히 강해요. 본인의 틀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심리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근데 그 기저에 가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밑에 철저하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칭찬 한마디면은 나는 온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데, 그 칭찬 한마디가 안 들어오고 나는 죽을 만큼 힘들게 일했는데 재생 살러 오다 보니까 작업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관이라는 거는 본인이 되게 본인을 누르고 본인이 많이 희생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게 뭘로 나타나겠어요? 나중에는 자존심. 나중에 자존심으로 나타나서 한순간에 빵 하고 터져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다가 월급날 바로 전날 갑자기 회사를 안 나와요. 연락도 안 돼요. 이분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었는데 남들은 모르는 거죠. 남들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오늘 안 올까? 하고 그 이유조차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끝까지 본인이 끝까지 조금 버려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내 사업체를 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서 그 사업체의 그 틀에 맞춰서 나를 개조시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걸로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의 신강, 신약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신강한 사람들은 보통 모든 그 상황의 판단을 자기 자신한테 두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 위주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 자꾸 질질질 끌려다녀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이 신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일단은 화가 없죠. 무인성이에요. 그죠? 무인성.
꼭 있어야 되잖아요. 화는 꼭 있어야 돼요. 모내기에서 이 모내기가 쑥쑥 이제 을묘가 잘 자라려면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가 없으면 이 을묘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모내기를 막 했는데 햇빛이 찡찡 내리쬐서 잘 자라야 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을묘는 누렇게 뜨면서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관을 제대로 못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제일 이 사주에 중요한 관성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사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을묘는 뭘 봐야지 잘 산다 그랬죠? 진월에 화를 봐야지 잘 살기 때문에 화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살이 중중한 사주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관살이 중중한데 여기에 재성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성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성이 있을 경우에는 뭐예요? 식상생재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지가 않죠. 그러면 결국에는 재성으로 인해서 강해진 이 관살을 좀 빼주는, 힘을 빼주는 인성이 용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있을 때. 그죠? 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없을 때는 오히려 깔끔해요. 재성이 없으면 관살이 좀 지나치면 물론 식상도 강하게 와줘야 돼요. 그럴 때는 식신 재살이 되거나 상관 합살이 되면 참 좋겠죠. 그쵸? 근데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관살의 힘이 100인데 식상의 힘이 10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옛날에 몽고가 우리나라를 뭐 쳐들어온다고 할 때 10명의 군사를 끌고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면은 오다가 장마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토병에도 걸리고 그러면서 오다가 다 죽고 한 5명이 살아남아. 그러면은 이 100명을 죽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의 힘도 관살이 센 만큼 식상의 힘도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군사가 100명이면 최소 식상도 100명은 돼야겠죠. 그래야지 오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80명이 도달을 해가지고 우수한 무기나 첨단 무기 같은 걸로 이 본토에 있는 전사들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살이 강한 사주에서는 재성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재성이 있을 때는 식상생재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안 그래도 살로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성이 없을 경우에는 식상생재 상관합살로 인해서 이 살을 제거하거나 살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없을 때는 식상을 용신으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아야겠죠. 그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세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있겠죠. 식상이 또 이제 너무 강하다 보면은
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율이고 규칙인데 식상이 관을 자꾸 너무 강한 식상이면은 이 관의 힘을 자꾸 무력화시키니까 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한 인물로 보일 수 있고요. 관의 규율에 잘 안 따르는 그런 직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좀 힘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관은 너무 센데 식상이 관을 치러 가다가 가다가 그냥 다 가는 중에 다 뭐 이렇게 그때 뭐 이렇게 가면서 전쟁 치러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는 가면서 거기 풍토병에 걸리거나 뭐 장마가 계속이 되거나 뭔가 돌고 있는 역병 같은 거 그런 걸로 다 죽어버려서 본토에 와 있을 때는 몇 명이 없는 상태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은 결국에는 이제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죠?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1년 운에서도 화가 올 때가 좋고요. 그죠? 특히 병화가 오면 좋겠죠. 그 다음 지지로도 뭐 대운에서는 사오미 대운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진에서도 화가 뜨면 아무래도 좀 이제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를 좀 중요하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화가 굉장히 그저 중요한 상태고요. 이 본인이 깔고 있는 편관이 또 여기 해수까지 깔고 와서 굉장히 인목이 강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 목의 힘이 뭐 거의 다 지지가 다 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진월도 사실은 무토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이제 삼합이 되면서 진도 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목으로서의 기능으로 잘못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해 보이는 그런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용신을 찾았어요. 용신을 찾았으면 결국에는 이제 용신이 이렇게 뜰 때가 가장 좋겠죠. 용신이 뜰 때가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정인이 떴죠. 정인이 떴어요. 이때 정인이 떴는데 정인이 무토에게 좀 힘을 주면 좋은데 딴짓을 안 해요. 정임합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화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정화가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병화도 병신합으로 딴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용신을 용신답게 좀 쓸 수가 없는 그런 대운으로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대운으로 왔어요. 결국 어렸을 때부터 힘든 가정에서 타고나고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운이 왔으니까 재생살이 또 벌어지겠죠. 그러면 재생살은 돈으로 인한 어떤 핍박, 돈으로 인한 고통, 아니면 육친으로 보면은 뭐 부인, 재성은 부인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생살이 되는 사주는 아버지 복이 없거나 아니면 부인 복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살을 주거나 부인이 나에게 살로 작용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로 쓰셨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부인 복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복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그 둘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경제력에 따라서 나의 어떤 삶의 형태, 삶의 그 질이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부인이 얼마나 또 내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상황도 같이 이겨내고 힘을 얻어서 같이 살아갈 어떤 용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족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재생살이 되면은 부인마저도 부인이 나에게는 계속 식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식상이잖아요. 잔소리를 해요. 물론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남편하고 비교를 해서 당신은 왜 뭐 돈을 못 벌어오거나 자꾸 회사를 그만두거나 뭔가 치열함이 이렇게 없고 너무 이렇게 나약하냐, 그런 잔소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 남성분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라는 거는 우리 육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돈을 잘 벌어와야지 우리가 편한 거고, 결혼해서는 부인이 굉장히 협조적이어야지 내가 하루에 전쟁터를 갔다 오더라도 집에 와서 어떤 정신적인 안락함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 나에게 큰 살로 오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이 뭐 40, 50대 그냥 뭐 갑자기 급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잘해야죠. 부인도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서로 탓을 절대 해서는 안 된 것 같아요. 탓을 해서 서로가 좋으면 해야죠. 네. 서로가 힘들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부는 힘들 때, 좋을 때야 뭐 부인이 뭐 잔소리를 하든 남편이 잔소리를 하든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죠.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힘들 때 나의 가장 가까운 부인이나 남편이 더 그걸 가중시킨다면, 그게 평소에 10으로 와닿는다고 하면, 그럴 때는 한 50%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힘들 때일수록 부둥켜 안고, 둘밖에 없잖아요. 자식들도 사실은 다 크고 나면 떠날 애들인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힘들 때 더욱더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예요? 신유술이죠. 신유술이면 결국에는 무토 입장에서는 식상대운이에요. 이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개인 일을 하겠죠. 그죠? 개인 일을 할 거예요. 그죠? 나이도 딱 이제 그럴 때고요. 그죠? 개인 일을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음이 대운이 이제 지나치게 너무 늦게 오고 있다는 거. 86세부터 미, 오, 사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타고나서 태어날 때부터 막 60년, 70년 대운이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대운이 인생에 한 번도 안 온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말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주라는 거는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나의 마인드, 그리고 나의 어떤 생활적인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같은 사주를 타고나도 훨씬 더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자꾸 주눅 들고 기가 빨리고 본인을 발전시킬 어떤 그런 힘의 원동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둘의 삶의 모양새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힘주어 말하고 싶어요. 사주가 100%는 아닙니다.
사주는 사주고요. 결국에는 심상, 나의 마음의 상태, 그죠? 그리고 나의 생활 태도,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 예, 그거에 따라서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삶의 방향성이나 삶의 만족도는 정말 180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저는 이제 임상을 많이 하잖아요. 임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 사주 가지고 이만큼 잘 살고 계시네. 이분은 개운을 많이 하셨다. 스스로 개운을 많이 하셔서 극복하셨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좋은 사주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주들도 있으세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자세, 인생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포기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 같고요. 포기는 배주 셀 때나 쓰는 단어랍니다. 아이고, 다가오는 이제 가을, 아직까지는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좀 안 들리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본격적인 이제 가을이 될 텐데, 가을은 또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나름 개인적인 결실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힘나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가시면 저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